자, 저번 주에 줬던 작년 수투 어렵다고 계속 얘기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풀 수 있는 문제들 수준에서는 좀 풀었어야 돼요. 자, 아무튼 봅시다 한번. 자, 17페이지에 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연직 윗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5m/s로 운동하는 열기구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들고 있던 물체의 높이가 시간 t가 0일 때 h인 것을 나타낸 건데 0초일 때 들고 있는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3초일 때 물체가 수평면에 도달한대요. 자, 그래서 뭐 이제 h값 구하고 뭐 이제 뭐 구해라 이건데, 야, 너네들 이건 너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자, 이게 없으면 당연히 이 새끼 떨어뜨리면 그냥 자유낙하 운동 해가지고 속도가 0부터 출발해서 주르륵 떨어질 거다. 근데 문제는 열기구가 이미 5m/s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열기구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사람이나 이 물체도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즉, 물체의 처음 속도가 5m/s가 원래부터 있던 거야.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여기에서 이제 떨어뜨린 거거든? 야, 그럼 이걸 VTRF로 그린다면 처음 속도가 5야. 근데 이제 떨어뜨렸어. 자, 떨어뜨리면 속도가 당연히 증가할까, 느려질까? 이걸 너네 또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당연히 쌤 밑으로 가니까 빨라지죠. 그게 아니지. 이 새끼가 처음에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떨어뜨리게 되면은 아랫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얘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 등가속 운동인데 어떻게 운동할까? 올라간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가지 않아요. 원래부터 올라가고 있던 상황인 거야. 즉 5m/s로 있던 물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응? 자, 이거 너네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원래부터 속도가 5가 위에 방향으로 있었단 말이지. 그 다음부터 내가 떨어뜨리게 되면 아랫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받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봐.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죠. 그럼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럼 느려지다가 언젠간 0이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최고점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운동을 할 때 가속도도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빨라지죠. 자,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럼 중력 가속도가 얼마야? 10이죠, 10. 자, 중력 가속도가 10이라는 뜻은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죠. 그럼 1초당 10이 변해야 돼, 속도가. 1초당 10. 근데 처음에 이미 5야. 그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이너스 5까지만 만들어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변한 속도가 얼마니? 10이죠. 그럼 여기가 몇 초라는 거야? 이게 1초라는 거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결국은 1초일 때가 마이너스 5m/s의 속력이 되니까 결론은 0.5초 만에 최고점에 가네요. 0.5초 만에. 그 다음에 0.5초 만에 이렇게 면적 구하면은 윗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니까 윗방향 이동 거리는 5 곱하기 2분의 1초,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4분의 5 미터만큼 위로 올라가니까 1.25m를 위로 일단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아랫방향으로 1.25m까지 내려오면 원래 위치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동한 거리가 h의 높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의 면적이 h예요. 그냥 h 구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h는 지금 떨어뜨릴 때 높이란 말이야. 근데 떨어뜨릴 때 높이는 올라간 거랑 이 위치까지를 제거하고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높이만 h죠. 그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제거, 여기에 대한 것도 제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h입니다. 근데 몇 초일 때 떨어진대? 3초일 때 떨어진대. 3초일 때. 여기가 3초죠, 여기가. 자, 그러면 여기 평균 속도 구하는 게 제일 쉽겠다. 봐봐. 2초 지났지? 가속도가 10이죠? 그럼 1초당 10씩 변해야 되지. 2초 지났으니까 몇이 더 변해야 돼? 20이 변해야죠? 그럼 여기서 20 변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마지막 속도가 얼마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5의 중간값이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 얼마야? 15죠? 여기서 12 변했고 여기서 12 변해야지만 마이너스 15가 평균이죠. 그러니까 15m/s의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갔다? 2초 동안 갔다. 그럼 간 거리가 얼마다? 12한 30. 그래서 H가 30입니다. 자, 이 문제가 학교에서 나오면은 내가 볼 때 반 이상 틀려요. 반 이상 틀려. 왜? 이걸 무시하는 새끼들이 많아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놓으면은 야, 물체가 위로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지. 자, 뜻이 뭐냐면은 자동차가 나가고 있는데 브레이크 밟은 거야. 반대쪽 가속도니까. 브레이크 밟는다고 뒤로 안 간다니까. 앞으로 밀리고 뒤로 가는 거예요. 얘도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H값 구할 때도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안 되고 얘가 본 위치까지 다시 온 다음부터 H에 대한 걸 환산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보기 0.5초일 때 물체 운동방이 바뀐다. 운동방이 바뀐 지점은 VT 그래프에서 속력이 0이 되는 지점. 맞아요. 0부터 1초까지 변이는 0이다. 1초까지 변이. 당연히 0이지. 이거의 면적과 이거의 면적이 같죠? 이건 위로 올라간 면적이고 이건 아래로 내려온 면적이니까 변이는 0이죠. 기억보기 H는 30이다. 맞죠? 답이 다 맞다. 상당히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많이 낚일 수 있게끔 준 거야. 수특 문제 유형이 다 이렇습니다. 2점짜리 유형은. 자, 그 다음 또 어려운 문제 얘기해봐. 안 되는 거 빨리 얘기해. 2점짜리에서 먼저 한다. 8번 봅시다. 자, 그 밑에 문제야. 자, 그림과 같이 t가 0일 때 직선도를 따라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학생 A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학생 B가 각각 1m/s와 V의 속력으로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한 후에 T가 T0일 때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순간에 B는 기준선 R을 통과하고 되돌아와서 Q를 A와 반대 방향으로 통과한대요. 자, 이 문제는 잘 봐야 돼. 내가 이런 유형은 맨날 나왔던 유형이 뭐였니? A 자동차랑 B 자동차가 얘는 등속 운동하고 얘는 정지부터 출발해가지고 등가속 운동해가지고 뭐 만난다. 뭐 여기서 P에서 Q까지. 야, 이런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하랬냐?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거리를 갔기 때문에 뭐가 같다고 풀었어? 평균 속력이 같다라고 풀죠. 근데 지금 문제는 다르단 말이야. 뭐가 다르냐면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간 거예요. 몇 미터? 5m. 이게 A의 이동거리야. 근데 B는 요 시간 동안에 출발해가지고 여기를 찍은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와. 자, 그럼 일단 뭐는 똑같냐면 A와 B의 변이는 똑같습니다. 변이. 출발점에서 도착한 지점까지가 같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변이도 같으니까 뭐는 같다? 평균 속도는 같아요.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을 변이로 나눈 값이니까.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똑같지만 평균 속력은 당연히 다릅니다. 자, 그럼 봐봐. A가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 가니? 5m 갑니다. 5m. 근데 B는, 자, A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A가 등속 운동으로 1m/s로 5m가. 그럼 문제는 이건 알 수 있죠. 1m/s로 5m까지 갈 때 몇 초 걸려야 돼? 이건 아셔야 돼. 5초 걸립니다. 5초. 근데 B는요. 등가속 운동이야. 등가속. 학생 B가 V로 일단 통과했어. 통과한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데만 몇 미터 가야 돼? 다시 돌아오죠? 4m를. 총 얘가 이동한 거리는 13m입니다. 자, 13m를 몇 초 만에 간다? A와 B가 같은 시간이죠? 그럼 B의 평균 속도는 5분의 13이에요. 이게 평균 속력. 일단 뭐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냥 T0가 5초이다. 이건 얘기했죠? T0가 A가 등속 운동하니까 5초 만에 가야 돼. 니은 보기 처음 속도 V의 속도가 6m/s이다. 이렇게 줬는데 문제를 잘 판단을 해보자. B는 어차피 등가속이에요. 자, 근데 등가속 운동인데 거리를 알지? 몇 미터 갔다고? 13m 갔잖아.
근데 이 문제는 더 웃긴 게 시간도 알아요. 전체 걸린 시간이 5초야. 자, 그 다음 너네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P부터 출발해가지고 Q에 도착할 때까지 등가속이 한 번인지 아니면 각각 구간마다 다른 등가속인지를 보셔야 돼. 문제 유형이 이렇게 된다. B는 등가속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Q까지 간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과 B는 P에서 R까지와 R에서 Q까지 등가속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가속도가 다른 거예요. 다시 지금 문제에서는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순간에 B는 기준선 R까지 운동하고 되돌아와서 Q를 A와 반대 방향을 통과한데 지금 각각 구간마다 등가속 운동한다는 표현이 없죠. 그럼 이건 뭐야? 그냥 처음부터 가속도가 똑같은 겁니다. 처음부터 가속도 똑같은. 결론은 자, 이 새끼 어차피 등가속 운동이라 치니까 돌아와야 되죠. 그럼 언젠가 V가 0인 지점이 나와야 돼. 그럼 등가속 운동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응? 이 정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 면적이 몇 미터 나와야 되냐? 생각 잘해 이건. 이게 9m죠. 이게 플러스 면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간 거리. 그럼 얘는 지금 몇 미터 나와야 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봐. 면적이라는 걸 원래 구할 때는 평균 속도로 구해야 돼요. 평균 속도로. 근데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이거 V라고 그랬다. 처음 속도에서 이 시간 동안 중간값이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중간값이 이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속도가 안 변하죠. 가속도가 안 변하면은 결국 이 중간값이랑 이 중간값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3대 2라는 거 아니니? 왜? 지금 9m, 아저씨 3대 2가 아니야. 여기에서의 중간값으로 우리가 시간을 곱한 거랑 시간, 여기 속도에다가, 평균 속도에다가 요거 곱한 거. 요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중간값, 여기 중간 시간이 있죠. 여기 시간에다가 요 속도를 곱한 거. 근데 가속도가 어차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속도가 동일하단 말이야. 동일한 가속도에서 9m 대 4m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는 9대 4. 그럼 여기서 어차피 동일한 시간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시간 대 여기서의 시간. 근데 가속도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리는 속도 변화 폭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 폭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다시 가속도의 개념은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속도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속도는 똑같아요. 가속도는 동일한데 9대 4라는 면적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 면적 구할 때는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V겠지. 여기가 0이잖아. 그럼 0부터 V까지의 절반, 2분의 V 곱하기 T가 되겠죠? 여기가 뭐 T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의 시간 곱하기 여기에서의 평균 속도. 근데 평균 속도의 B랑 시간의 B가 같다고요.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다시 얘기해 줄게. 여기서의 시간이랑 여기서의 시간의 B가 있겠지. 그럼 이 시간의 B가 몇 대 몇 나오는 게 평균 속도의 B 몇 대 몇 이게 나오는 거랑 같아야 된다고.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그럼 내가 그냥 보더라도 얘가 9m고 얘가 4m면은 다시 여기에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여기도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근데 요 시간이랑 요 시간의 B가 만약에 뭐 1대 2다 라고 하면 평균 속도도 1대 2가 나와야 된다고.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 곱하기 얘인데 얘의 비율과 얘의 비율이 같고 얘의 비율과 얘의 비율과 같으니까 얘를 x제곱이라 하면 얘 y제곱이에요. y, x 대 y면 x 대 y예요. 비율이 똑같으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3대 2예요. 3대 2. 잘 이해하고 문제를 좀 푸세요.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얘가 5입니다. 시간. 그러면 여기에서의
중간값. 근데 여기가 3이니까 3 곱하기 시간 곱하기 평균속도. 요게 9m 나와야죠. 그럼 평균속도가 3m 나와야겠지. 그럼 여기 평균속도가 3이죠. 그럼 V가 얼마야? 6이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도가 계속 똑같기 때문에 항상 시간의 비율 곱하기 평균속도, 시간의 비율 곱하기 평균속도인데 여기에서의 시간의 비와 평균속도의 비율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의 비가 x 대 y면 평균속도의 비율도 x 대 y니까 x제곱 대 y제곱이 9 대 4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고요. 디귿 보기 t가 t0일 때 속력은 b가 a의 3배이다. 지금 t0라는 거에서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데 여기 5초, 5초. 5초일 때 얘의 속도는 얼마냐? 5초일 때 속도. 가속도가 얼마야? 3초 변할 때 6이 변했죠? 가속도는 2네. 2초 변해야 되니까 몇이 변한다? 4가 변하네. 얘 얼마야? 4m/s. 그래서 A의 속도는 등속이니까 1이고 B는 4니까 3배가 아니라 4배입니다. 답이 기억 니은이요. 자, 이런 문제 유형을 몇 번 좀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단 지금 문제는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구간 가속도가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럼 문제 다른 문제 있으니까 그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얘기해봐. 2점짜리 먼저 합시다. 빨리빨리 해야 돼. 이거 시간이 오늘 없어요. 2점짜리 중에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얘기해. 뭐 있냐? 13번. 자, 이거 어려워도 너네가 2점짜리는 풀고 왔어야지, 새끼들아. 아무리 못해도. 응? 풀고 왔어야지, 어느 정도는. 그래야 해설 강의를 들어도 듣는 효과가 있지. 자, 13번 봅시다. 자, 내가 아까 전부터 계속 작년 스투기 어렵다, 작년 스투기 어렵다 계속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게 원래 재작년에는 다 3점짜리였어요. 3점짜리. 근데 이제 2점짜리로 다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2점짜리는 더 어려워지고 3점짜리는 또 채워야 되니까 더 어렵게 내죠. 어렵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자 생각 잘해봐. 아까 전 문제 생각 잘해봐. A는 등속 운동했고 B는 등가속 운동했죠. 근데 등가속 운동을 했을 때 우리 원래 식을 3가지 있었잖아. 등가속 운동의 직선식.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2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뭐 다 알 거야. 이걸 언제 써먹는지를 잘 모르더라고. 언제? 자, 아까 문제는 A가 등속 운동을 했고 B가 등가속 운동을 했지만 A의 등속 운동으로서 시간을 알았죠. 시간을 알고 거리도 알았으니까 S는 이라는 식을 쓰면 됩니다. 여기선. 즉, 이 식은 언제 써먹을 거냐면 시간이 등장하면 무조건 써먹어. 시간이 등장하면 무조건 써먹는다. 다음, 시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가속도의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시간이 등장하면은 그 다음 가속도 쌤 모를 수 있는데요. 가속도는 항상 정의에 대해서 델타 T분의 델타 V. 즉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속도는. 근데 이 식은 T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식과 이 T를 연계해서 풀 수 있어요. 결론. 지금 문제도 보시면 시간 간격이 같다. PQRS 사이의 간격 같다. 거리가 같다는 거죠. 거리. 그 다음에 속력이 각각 VQ, VR이라고 할 때 VR분의 VQ. 자, 보시면 문제에서 한 번도 시간이 같다. 그 다음 뭐 몇 초 걸린다.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3번씩을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 푸는 여러 가지 팁을 줄 건데 지금 문제처럼 시간이 아예 구할 수도 없고 주어지지도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등장하는 모든 식을 버려요. 못 푸니까. 그 다음에 이 식이 내가 어떻게 등장했다 그랬냐? V는 V0 플러스 AT. 요 식과 요 식의 T에 대한 식으로 연립해가지고 만든 식이 이 식이에요. 즉
t를 소거시킨 식이다 이거야. 그럼 너희들도 시간이 안 나오면 이 식을 본격적으로 많이 이용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라스트. 이 식은 이용해 먹을, 너네 딱 문제 보자마자 이거 써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팁이 있어. 첫 번째,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시간이 없다.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 식을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언제 이 식을 꺼낼 거냐면 나중 속도나 처음 속도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쓰면 무조건 씁니다. 무조건 써요. 자, 이건 처음에 출발할 때 정지했거나 아니면 출발할 때 속도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가 정지하거나 무조건 이 식을 씁니다. 왜? 정지부터 출발하면 처음 속도가 제로예요. 도착했을 때가 정지하면 마지막 속도가 제로야. 그러면 이 AS는 하나의 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도 봐봐. 물체가 수평면 위에 점 P를 통과한 후 여기 갔대. 등가속도 직선운동 했네. 됐어. 점 P와 R을 지나서 S의 정지. 그러면 등가속 운동인데 마지막이 정지했으니까 네가 빵이했구나.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팁을 더 줄게. 지금 문제처럼이야. 지금 문제처럼 나중 속도가 0이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봐봐. 이 식에 대입하면은 이게 0이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이러면 짜증나집니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잘 이해해봐.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 반대로 돌려버려, 바보 같은 새끼들아. 출발을 S에서 출발시키세요. S에서 출발시킨 다음에 일로 가나 저기서 오나 같잖아. 어차피 등가속 운동이니까. 그죠? 다시 여기서 지금 출발했을 때 속도가 V라고 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왔을 때 각각의 속력을 구해라 이거거든. 필요 없고요. 여기서 정지부터 출발해서 가서도 V가 됩니다. 여기서는. 맞지 않냐? 어차피 방향만 바꿨잖아. 마이너스로 등가속 운동을 하는 거 말고 플러스 등가속 운동을 한다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문제 접근하는 게. 왜? 이렇게 되면 처음 속도가 0이거든. 그럼 그냥 EAS가 그냥 V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잉. 여기서부터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풀 건데, 쌤, 그래도 문제를 나오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거야. 가속도의 정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속도의 정의는 델타 T분의 델타 V야. 즉,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입니다. 1초당 속도 변화량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 뭐 시간이 얼마큼 변할 때 속도가 얼마큼 변하냐.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 맨 처음에 속도가 0이거든. 근데 V1, V2, V3로 점점점 진행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그러니까 V1이라고 칠 때가 VR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V2라는 거는 VQ 이렇게 될 거고, V3라는 게 지금 현재는 VP 이러면 되는 거야. 점점점 속도가 아마 빨라질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수평면 위에 점 P를 통과한 후, 지금 어차피 여기서 통과한 후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가지고 점 P와 R을 지나서 S에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준 것이다. PQR, S 사이의 간격은 모두 같다. 근데 물체의 속력이 VQ, VR. 지금 여기의 속도와 여기의 속도의 비율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봐봐라. 속도가 지금 여기에서 0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EAS는 요 식을 더했지. 그럼 지금 VR까지는 거리가 얼마니? 이만큼만 가잖아. 그럼 E, A, D가 되죠? 그잖아? 자, 그 다음에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야. 근데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마지막 속도, 이게 VR의 속도죠. 얘의 제곱. 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얘는 EA, ED가 되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일로 간다라고 치잖아? 그럼 봐봐라. 여기서 일로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의 구간거리 D만 구해야 됩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VQ의 제곱 마이너스 VR의 제곱 1이 되겠지. 식을 쓰면. 자,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분명히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쉽다고? 둘 중에 하나를 0으로 놓으랬단 말이야. 이게 제일 쉬워, 제일. 그러면 왜 너네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EAS, 여기서 여기까지 EAS를 왜 하냐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쉽잖아.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D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2D예요, 2D. 그럼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D라고 고치면 VQ의 제곱만 남죠. 처음 속도 0이니까. 오케이? 그럼 문제 끝났죠? 얘에 대해 얘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같고 얘가 VQ라는 거는 VR과 대입하면 제곱 벗기면은 루트 될 거고 얘 제곱 벗기니까 루트 되는데 차이 나는 거는 EAD에서 이만큼만 차이 나죠. 루트 2배 차이입니다. 루트 2배 차이. 답이 1번이에요. 답이 1번이에요. 어쩌지 알겠어? 자, 대신 이제 외우는 거야. 이제 외워. 뭘 외우냐? 시간 안 나왔죠? 근데 그냥 등가속 운동할 때 거리가 같은 거 얘기했지. 거리가 같을 경우에는 각각의 구간 속력은 루트 2배씩 커집니다. 각각의 구간 속력은 루트 2배씩 커져요. 자, 예를 들어줄게. 너네 오늘 수업은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안 듣고 이거 이용 안 하면 이제 못 풉니다, 문제를. 봐. 너네들도 센스가 좀 있으면은 이렇게 바꿔서 푼다고. 얘가 S 지점. 그 다음에 D, R 지점, 뭐 Q 지점, 뭐 P 점 되는데 다 필요 없어. 봐. 1초라고 해볼게. 10m/s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면적이 얼마야? 5m죠. 근데 봐봐. 10m까지 난 만들고 싶어. 10m. 10m.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알잖아. 2초가 됐을 때는 여기 전체 면적이 얼마 되냐? 요 사다리꼴의 면적 15m죠. 내가 어떻게 하랬냐? 쭉 나눠주시면 삼각형이 3개 들어간다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0에서 1초까지는 5m를 가면 0에서 2초까지는 몇 미터 간다? 20m 가죠? 0에서니까 5m 추가해야 되니까 0에서 3초까지는 몇 미터 간다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칸이면 그 다음에 몇 칸이겠냐? 5칸이겠죠? 그럼 얘는 몇 미터 간다? 45m 가겠네. 그지? 그래서 각각의 구간거리의 증가율이 1대 3대 5. 그러면 이제 각각의 구간거리 말고 처음부터의 구간의 비율을 본다면 1대 4대 9가 됩니다. 처음부터. 잘 봐. 이거 거리죠. 거리 1대 4대 9. 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잘 봐. 얘나 얘 A는 의미 없어요. 가속도 똑같으니까. 2분의 1 의미 없어. 나 처음부터라고 했어. 처음부터. 처음 속도 V0 딱 0이야. 그럼 이 거리는 뭐의 차이밖에 없냐면 T제곱밖에 차이 없어요. T제곱밖에. 즉 처음부터 거리가 4배 증가하면은 T의 제곱만큼이 4배 되는 겁니다. 그럼 T가 몇 배? 2배죠. 2의 제곱이 4니까. 구간거리가 1대 9야. 구간거리는 시간 제곱의 비입니다. 그럼 시간 제곱이 1대 9가 되려면 시간비는 1대 3이죠. 자, 그럼 문제. 이게 아니라 이거였다고. 시간비의 제곱이 1대 2예요. 시간비의 t의 제곱이 1대 2. 그럼 t가 몇 대 몇? 1대 루트 2라니까. 알겠어? 대신 이걸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0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0부터 여기까지와 0부터 여기까지와. 그래야 처음 속도 0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야. 응? 기억 잘해야 된다. 난 분명히 얘기했다잉.
자, 그럼 문제 니들이 해봐. 여기의 속도가 0이었어. 여기의 속도가 얼마였다고? VR의 속도와 VQ의 속도. 지금 이거분의 이거 구했을 때 루트 1했죠? 즉 여기서의 차이도 루트 2배고요. 여기나 여기도 차이 루트 2배예요. 미쳐버리네. 뭐 타도. 거의 지금 누가 불났어. 진짜. 지금 강원도에서 불나가지고 난리 쳤는데 지금 분명히 지금 안 비키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아무튼 요거 꼭 기억합시다. 이거 제발 여기서부터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비가 1대 3이 아니라 1대 4라고 처음부터. 그럼 1대 4의 거리의 비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 그럼 시간의 비가 1대 2가 나와야 시간 제곱이 1대 4가 되죠. 잘 이해하고 너는 집에 가서 이거를 작도를 해봐. 니들이 거리의 비가 이렇게 같을 경우에는 속도의 비가 몇 대 몇 이렇게 나올 거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암기해 주면 문제 훨씬 쉬워져요.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또 어려운 문제 뭐 있니? 2점짜리도 쉽지 않아요. 또 어려운 문제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 20페이지에 안 풀었냐 문제 진짜? 아 어렵다 그래도 진짜 시도는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3점짜리? 3점짜리는 당연히 어렵고 2점짜리 먼저 해보라는 거야. 38쪽? 38쪽 지금 오늘 운동량 충격량 못 나갈 거야 아마. 앞에 거 다 끝낼 겁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 못 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심각해진다. 일단 너네들도 운동량 충격량도 어렵지만 당연히 이쪽 파트가 훨씬 어려워요. 속도 가속도가 훨씬 어려워. 그걸 먼저 조금이라도 심화 문제 좀 해석을 하고 가야 돼. 안 되는 거 또 없냐? 2점짜리 중에? 뉴턴 법칙에서 한 문제 풀어볼까 이거? 자 지금 17번 문제 봅시다. 17번 문제. 이거 너네가 생각할 때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야 17번 내가 시간 줄 테니까 빨리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봐. 17번 풀어봐. 쉽지 않아. 야 이거 정도는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3점짜리는 훨씬 어려워 이거보다. 자 접근이 안 되는 인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을 줘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볼게. 그림같이 일정한 속력 V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 A가 A는 등속이에요. 그럼 V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겠다 이거야. 근데 EH만큼 간대.
자,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수평면 위에 점 P를 통과하는 순간, 여기 통과하는 순간에 물체 C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수평면 위에 점 P, Q에 가만히 놨대요. 얘는 충돌하기 이전에는 얘를 그냥 가만히 놓은 거예요. 놨더니 H만큼 C가 이동을 했대. 그 다음에 얘가 H만큼 이동하고 얘가 EH만큼 이동할 때 충돌한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야 돼. 자, 그래서 A가 충돌할 때까지 EH가 간 거고, 그 다음에 C는 H만큼 간 겁니다. C가 H가 같다는 건 B도 H가 같겠죠. 근데 B와 C의 질량 같대요. 자, 이 문제는 교묘하게 뉴턴 법칙이랑 속도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묶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운동량 충만량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만약에 연계까지 했으면 3점짜리로 가야죠. 자, 그럼 상황을 보자. A는 등속입니다. 자, 근데 A가 여기까지 갈 때, 충돌할 때 B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즉 시간이 같아요. A가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 동안 B도 가는 거니까. 야, 그러면 A는 등속으로 가니까 시간 T초 만에 V의 속도로 가니까 간 거리는 EH다. 아, 뭐 이 정도는 구하겠지. 속도가 어차피 등속 운동하니까 안 변하잖아요. V 곱하기 T가 EH다. 돼서 자, 근데 B랑 C는 한 덩어리로 봅시다. 이제 뉴턴 법칙은 이 정도는 해야지. 질량 똑같으니까 M으로 보세요. 그죠? 자, 그러면 C를 당겨지는 힘이 지구에서 mg만큼 있죠. 근데 두 개의 덩어리로 됐잖아. 자, 그러면 뉴턴 법칙 운동 방정식만 세우면 돼. Fma 힘 얘밖에 없어요. 이쪽을 적용되는 힘이 없으니까 mg는 m 전체 질량이죠. 얘와 얘의 합. 가속도 얘가 모르죠. 그러면 지금 A라고 보면 mg가 2ma니까 mg죠. g 약분되면은 A가 2분의 G입니다. 즉 C가 2분의 G의 가속도로 가는데 T초 만에 H만큼 갑니다. 그지? 그러면 B랑 C의 처음 속도가 얼마야? 오늘 또 나온다. 0이잖아. 근데 T초 만에 이만큼이 가속도니까 평균 속도는 얘 절반 정도 되겠죠. 자, 근데 어찌됐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식을 바로 생각해야 돼. 왜 이 식을 생각한다고? 거리 나왔잖아. H. 처음 속도 얼마라고? 0이면 바로 이 식이 나와야 된다니까. 처음 속도가 0이나 마지막 속도가 0이면. 그럼 얘만 대입하면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2분의 G 곱하기 시간은 그냥 T제곱이죠. 그럼 H가 4분의 1 GT의 제곱이다. 근데 우리는 위에서 적은 게 있죠? 요거 VT가 EH였어. 자, 문제 뭐 구하는 게 문제냐면 V 구하는 게 문제네. V. 그럼 V 구하는 게 문제니까 T를 소거시키면 되겠네. 그럼 T는 V분의 EH니까 얘 대입시켜. 그럼 V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V값 구해보세요. 루트 GH 나옵니다. 산수는 니들이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걸 내가 풀어보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이 식을 언제 써먹는지를 기억하라고. 언제 써먹는지. 지금처럼 처음 속도가 0이다라는 조건이나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가 0이다. 무조건 이거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리가 S 대신에 H만 넣으면 문제는 그냥 끝났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뉴턴 법칙 기본입니다. 이런 건 여기서 가속도 구하는 건 기본이고. 자, 이 문제 했으니까 그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18번.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18번은. 자, 봅시다. 지금 내가 볼 때 이 문제 정도가 해결이 돼야 3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돼. 선생님, 전 진짜 못하겠네요. 자,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못하는 건 그럴 수도 있어. 집에 가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 물리 특히 이쪽 파트는 급하면 못 풀어요. 한 번에 다 풀려고 하지 마. 그냥 주어진 자료를 처음에 아 이랬구나, 나중엔 이랬구나, 이걸 연계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생각을 먼저 해봐. 자, 먼저 내가 조금씩 생각을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딱 봐도 가속도가 다르죠. 가속도가 다른데 실을 끊어줬잖아. 그럼 이게 끊어지기 전이겠고 이게 끊어지는 다음이구나.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은 B의 가속도의 크기가 끊어진 후가 끊어지기 전에 2배래. 아, 이게 1대2구나. 그죠? 이거 정도는 하겠지? 야, 근데 너네 생각 잘해봐봐. 실을 끊었다? 실을 끊었다? B는 왜 가속도가 있냐? 실을 끊었는데 B가 왜 가속도가 있어? 그게 중력가속도 아니니? 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가 G예요.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2분의 1 G가 되는 거야. 야,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물리를 아무리 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하지만 이 정도의 접근은 돼야 돼. 자, 그럼 봐라. 다른 거 난 보지도 않고 일단 가속도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가속도고 이게 가속도인데 잘 봐. 여기 시간의 변화가 얼마야? 기울기가 G가 나와야 되려면 이 값이 몇이 나와야 되냐? 아, 너네 뭐 1차 함수도 못 푸냐? 기울기는 X변화분의 Y변화 아니야? 그럼 X변화가 T니까 Y변화가 GT 나와야 그래프에 기울기가 G가 나올 거 아니야. 난 돌아버리겠어, 진짜 이것도 못하면. 야, 그 다음 잘 봐. 기울기가 1대1 했지. 그러니까 난 니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얘가 1대2면 시간 변화가 이미 2배죠. 그럼 속도 변화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니? 기울기가 2배 크잖아. 그럼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가 2배 커야 되는데 시간 변화가 이미 2t야. 그럼 y축의 변화는 같아야죠. 그럼 얘가 몇이야? 2gt야. 이 정도의 그래프 해석은 해야지. 자, 그 다음 문제 그냥 볼게. 일단은 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어려운 문제 아직 접근 안 한 겁니다, 이거. 얘가 A고 얘가 B거든? 아, 이건 뉴턴 법칙을 해야죠. 안 봐도 가속도가 얼마냐? 2분의 G겠다. 그지? 얘만 있을 때가
가속도, 중력 가속도가 G야. 질량이 2배 됐잖아. 질량이 2배면 가속도는 2분의 1배죠. 그냥 2분의 G예요, 그냥. 이렇게 풀어도 여기는 2분의 1 G야. 어떻게 풀어도 2분의 1 G입니다. 기억 봅시다. T일 때 A의 가속도가 3분의 1 G가 뭔 개소리야. 2분의 1 G죠. 니은 보기. T일 때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2분의 1 mg다. 봐봐. T초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야. 야, 그러면 얘 R자임은 얼마냐? R자임은 F는 MA. R자임은 2분의 1 mg. R자임은 처먹는 힘. mg로 당겼는데 이 새끼가 2분의 1 mg 처먹었다. 남는 게 얼마야? 그게 장력이죠. 2분의 1 mg. 그걸 얘가 처먹죠. 왜? 가속도가 2분의 1 g니까. 남는 힘이 없으니까 이쪽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게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너네 물리라는 과목은 진짜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해도 쉬워져 좀. 이쪽으로 mg로 당긴단 말이야. 근데 얘 가속도나 같아요. 그러면 F는 MA. 그럼 얘 R자임 구하는 거야. F는 MA. 2분의 1 mg. 이쪽 힘에서 R자임은 처먹는 힘. 빼면 남는 게 2분의 1 mg. 이게 장력이라고. 2분의 1 mg로 일로 당긴다는 거니까. 일로 당기는데 얘 R자임도 2분의 1 mg니까 남는 힘이 없잖아. 없는 거야, 이쪽 힘이. 장력은 그냥 2분의 1 mg. 네 목이 그냥 맞아요. 이거 보기. S는 3GT제곱이다. 자, 봐봐. S를 구하는 게 뭔 뜻이냐면은 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A가 이동한 거리잖아. 그지? 그럼 실이 연결된 상태라는 거는 A도 S만큼 가지만 B도 S만큼 가죠. 그럼 B가 간 이 면적 구하라. 요거잖아요. 맞지? 그럼 봐라. 평균 속도 얼마냐? 2GT랑 GT의 절반 값이잖아요. 그럼 절반이니까 얼마니? 2분의 3GT 아니냐? 평균 속도로 몇 초 동안 간 거리야? 2초라면 안 되죠? 2T초죠. 그지? 얼마야? 아, 진짜 너무 쉽지 않니? 그러니까 해석을 좀 잘해보라고, 해석을. S라는 거는 이거 B 거야, B 거. S라는 거는 A와 B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A가 처음 시작점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만 S라고 준 거예요. 그럼 지금 실이 끊어지기 전까지의 이동 거리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실이 끊어지기 전에 이동 거리는 항상 등가속 운동을 때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게 이동 거리라고. 그럼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의 마지막 속도의 절반값. 2GT니까 GT의 중간값이면 2분의 3GT잖아요. 이 속도로 2T초까지 간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볼 때 좀 천천히. 답이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쉬었다 합시다. 다들 죽으려고.